번째 토픽은요, 아주 재밌는 토픽입니다. 이 사실은 전기차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에 다 활용될 것 같고, 그리고 응용 분야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안전에 대한 건데요, 특히 에어백에 관련된 안전사항입니다. 에어백 부정계 리콜 원인을 제거한 안전 및 추적 에어백 시스템을 전기차 산업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 토픽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서 여러분, 전기차만 보시지 말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무리하면 생각하시면 많은 사업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발표해 주실 분은 안전 에어백 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인 조훈식 대표이사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 분들이 저렇게 잘하시면 저보고 어쩌라고 제일 앞에 넣어주시든지 제일 빼주시든지 그런데 올라왔으니까 제일 먼저 발표하신 분 제가 감명 받았고요. 두 번째 우리 박 박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예, 사실 중간에 발표하는 제가 제일 재미없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돈이 됩니다. 그러나 돈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부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불량 에어백에 대한 병고령을 내렸답니다. 비공식 정비소 11군데에서 에어백을 하나씩 가져다가 터뜨려 봤대요. 11개 중에 10개가 안 터지더랍니다. 11개 중에 10개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보지 마시고 미국입니다. 미국이니까 저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것은 수만 개의 불량 에어백이 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품인지 조심하랍니다. 그 자기 차의 에어백이 잘 터질 건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박사급의 소비자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에어백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죽어봐야 합니다. 사고나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에어백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요타 베트남에서 레벤탁이라는 직원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는데 도요타는 73,000대를 리콜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전 때문에 이분이 이 차를 사셨대요. 에어백이 많아서.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 사고가 났답니다. 청년충돌 받쳐서 전복됐습니다. 이렇게 다쳤는데 그 회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에어백 위치를 피해갔답니다. 요렇게. 예, 여기에 충돌 센서가 있는데 요 피해갔답니다. 에어백이 터졌으면 수리가 더 들 뻔했답니다. 더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비 880에 병원비가 400 들었고 부유가 좀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회사가 저희한테 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불안했습니다. 왜? 이 회사는 세이프티 퍼스트인 회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리콜 기사가 떴습니다. 아우디, 벤츠, 혼다, 또 아우디가 에어백, 시트벨트, 사이드 에어백 리콜 기사가 떴는데 미국 국토부의 리콜입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 문제, 배드 스티칭, 봉제 불량 때문에 자동차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에어백 보신 분 계세요? 에어백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에어백입니다. 그런데 에어백을 로봇가 만드는 줄 아세요? 봉제 아줌마가 미싱으로 만듭니다. 미싱으로. 그런데 이 미싱이 봉제 아줌마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봉제 문제가
자동차의 리콜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연료 게이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제가 우리 박 대표님을 괴롭힌다, 테이프 하나로 괴롭힌다, 차에 연료 게이지를 테이프로 막아버리면 어쩌시겠습니까? 가다가 내려가지고 연료통 찍어봐야 돼요. 또 좀 제주까지 가가지고 또 찍어봐야 돼요. 아줌마가 이렇게 빨리오도 안 해요. 기름통 찍고. 그런데 봉제 산업에는 이런 미싱, 북실 게이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어백이 안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연료 게이지처럼 미리 정확히 감지해 줌으로써 불량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럽 37개국 특허가 보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G자 뭐겠습니까? GM, 벤츠, 현대, 에어백을 발명한 회사 오토리브, JCI 등을 이때까지 충분히 만나고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1위의 독일 에어백 1위 회사의 에어백 양산 라인에 저희 시스템이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늘 이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하게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제주도 선언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제조물 체금법에 의해서 최신의 기술로 공지하는 겁니다. 뭐 미국 사람이 굳이 여기 와서 안 들어도 됩니다. 한국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에어백 시트 벨트의 리콜 원인을 해결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10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못 만들어 망합니까? 못 팔아 망합니까? 못 팔아 망합니다. 파는 모델을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국 제조물 체금법에 의해서 최신의 기술로 공지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를 중시하지 않는 회사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세이프티를 중시하는 회사만 저희들은 샘플 테스트 컨소시엄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미 몇 개 회사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1위, 독일의 1위,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혹시 자율주행차는 충돌에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누가 받으러 오면 자동으로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후에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들 시내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측면 충돌, 51%의 사망률인 측면 충돌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세컨드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사모님들이 애기들 태우고 학원 간다고 급하게 가시다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전기차 회사들은 또 에어백을 달지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에어백 회사들이 안 만들어줘요. 왜? 수량이 작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뭉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을 키워서 그 에어백을 장착을 하되 이력 수직이 되는 에어백을 달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는 에어백은 죽어봐야 이게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이 앞으로는 소고기도 이렇게 추적을 하는 이력 추적제를 하는데 이 에어백도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은 끝났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내 안전은 내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강조하기 위해서 해병대도 아닌 것이 빨갛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그 41개국 특허를 기반으로 안전한 전기차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서론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젠 글로벌은 이 원천 특허를 가지고 기술을 사업권을 허용하는 그런 홀딩스 컴퍼니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홀딩스 컴퍼니가 벤츠나 GM이나 등등도 다 대응을 하겠지만 이 전기 자동차, 특히 한국을 사랑하여 안전 에어백을 서비스하는 한국법인을 저희들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 저기 제기어는 따로 오겠지만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저희들하고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아이젠의 조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작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버는 법을 좀 하나 좀 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우리 박종우 대표님한테 조용히 연락하시면 좋은 로펌을 싸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첫째, 모든 자동차 에어백 시트 벨트에는 리콜 원인인 잠재 불량이 존재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어나운스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이면서 세이프티라는 화이바를 하나 쓰자라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 이걸 위해서 B2B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말 못합니다. 조용히 완성차들에게 세이프티도 확보하고 원가 절감하고 이용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게 특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5월 15일 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들이 세이프티도 확보하고 돈도 벌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해야 조금 아까 같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출고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고되기 전에는 차 사고 안 나요. 출고된 이후에 폐차까지의 전 과정, 이 부분도 저희들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작은 회사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연합하여 이런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이고 싸고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과 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의 비즈니스 모델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것이니 여기 해당되는 회사는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문 기사가 얼핏 이렇게 떴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떴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유시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안 터지는 에어백, 속 터지는 정부.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저희 사무실을 몇 번 오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5월 15일, 5월 17일입니다. 전자신문에 32주년 전면 기사로 저희들 기사 세 꼭지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티뉴스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리콜이 났다라는 것. 이때는 아우디 리콜이 안 떴습니다. 아우디 리콜이 2016년 1월 6일 날 뒤에 별도로 언론에 떴습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의 낙하산과 봉제만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답니다. 왜? 봉제 불량으로 우주선 추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떨어지는데 자동차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최근 기사에 저희들 이제 마지막 개발품인 이력 추적 시스템, IoT, ICT, 빅데이터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에어백 전문가도 아니고 본래 저는 IT 전문가였습니다.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IT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거 개발을 할 때는 어태치먼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더니 지금은 데이터 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희 조상이
봉이 김선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여기에 저희들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첫 장은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제조물 책임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페이지는 혼다, 아우디, 벤츠, 또 아우디, 한국의 르노 등의 리콜 사례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페이지에는 돈 버는 방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조 과정의 풀프루프 시스템, 이런 품질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풀프루프 시스템입니다. 바보도 실수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이력 추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사실은 안전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내야만 사실은 안전이 그나마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출고 이후의 정비, 보험, 분할, 중고차 튜닝, 사고조사, 부품 사이클링 이런 전반에 대한 준비를 1차 했습니다. 이게 미국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정면 충돌을 하면 이렇게 에어백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측면 충돌을 하면 51%가 죽는데 시트에서 에어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트에서.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좋은 아우디를 타면서 거기다가 이 등받이에다가 왕골대 같은 걸 해놔요. 또 젊은 친구들은 혹시 티셔츠를 갖다가 왜 거기다 씌워 넣는지 몰라. 에어백 안 터져요. 안에서 터진 에어백이 못 남아요. 닦아놓고 죽으려고 약 쓰는 겁니다. 100개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100개 내시기 바랍니다. 왜? 에어백이 안 나오는 원인입니다. 자, 에어백 전개 메커니즘을 보면 정면이든 측면이든 충돌을 합니다. 정면은 14%밖에 안 죽어요. 본네트가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측면은 문짝 안 합니다. 근데 문짝이 죽는 게 아니라요. 몸통과 머리가 좀 무겁잖아요. 머리가 돌인 사람들 조심하세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51%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백이 어떻게 터지느냐? 1. 충돌 센싱, ACU, 에어백 컨트롤 유닛이 판단, 인플레이터 폭발, 뻥 하면 이제 기계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이 에어백이 바람이 하고 인플레이터가 터지면서 질소가스가 들어가면서 에어백이 팽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어백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인플레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인플레이터 문제로 인해서 타카타가 1억 대의 리콜을 커버하다가 도산했습니다. 그걸 누가 인수했습니까? 중국의 닝보전자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키세이프티 시스템을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사람이 개입합니다. 여기에서 배드 스티칭, 봉절불량이 있다면 에어백 안 터집니다. 아니요, 사실 터졌습니다. 터진 에어백이 바람이 빠져서 못 뜯고 나왔습니다. 핸들을 못 뜯고 나와요. 그리고 시트를 뜯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씌워놓은 왕골대나 그 티셔츠 때문에 에어백이 못 나오는데 100개 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99%는 잘 터지는데 0.0%, 0.01%가 여러분들의 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드 스티칭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차에 에어백이 있는데 안 터졌어.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 그랬죠? 차 정비소에 가면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찍어달라 그러세요. 인플레이터가 터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에 ACU에 그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는 터졌는데 에어백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차를 그대로 증거 보존하고 연락하라 그랬죠?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우리 박 대표님께 연락을 하시면 로펌을 붙여서 조용히, 언론에 기자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낼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자동차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가 안전한 차를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고객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완성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리콜이, 이 베드 스티칭이 왜 무서우냐? 지뢰가 왜 무섭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 스티칭은 첫째, 휴먼에라.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줄일 수는 있어도 이 분량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분량이 숨어요. 행정을 지나면 분량이 자동으로 숨어요. 검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정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억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콜을 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리콜이 안 돼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들은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들어가는 완성차들을 다 만났습니다. 제가 찾아가서도 만났고 와서도 만났고, 미국, 독일, 한국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해결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저희들은 제조와 출고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다가 출력해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탑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마누엘 초장수명 그리고 터지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하신 르네상스 모터스 대표님을 잠시 소개만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중에 배터리가 필요하시면 또 저기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다음 발표자가 진짜 중요한 발표자입니다. 저희들은 에어백 안전이지만 여기는 전기자동차니까 전기감전 예방 컨설턴트입니다. 다음 발표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겁니다. 안전벨트가 충돌을 하면 사람을 잡아줘야 되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터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혼다가 31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볼트노트, 우리 어른들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에이, 나사 빠진 놈아. 나사가 빠진 겁니다. 봉제불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리 땡겨봐도 모릅니다. 그리고 충돌을 하면 에어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빠져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게 아우디와 벤츠가 폴트 에어백 스티칭으로 리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봉제가 되면 공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볼트 너트식인데 너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회사들요, 아우디나 벤츠 사십시오. 형편만 되면. 왜? 리콜하는 회사는 정직한 회사들입니다. 여기 리콜 안 한 회사는 불안전한 회사다? No. 부정직한 회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회사를 존경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측면 충돌. 51% 사망률이라고 그랬죠? 측면 충돌을 했는데 에어백이 안에서는 터지고 못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99.9% 잘 터졌어요. 그런데 제때 안 나왔어요. 1000분의 7초 만에 터져야 되는데 봉제불량이 있으면 1000분의 17초 만에, 즉 충격 받고 나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가랜 때. 이거는 아직 문제시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미국의 큰 회사, 독일의 큰 회사들은 이미 저희들을 찾아와서 다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1억 2천짜리 미싱을 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께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은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우디 A3는 시트 커버에 바느질이 올바르지 않아 사이드 에어백이 적절히 전개되지 않을 위험성, 이겁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은 시트 재봉 불량으로,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사이드 백이 안 터져서 뇌손상을 입었는데 1,400만 불 물어줍니다. 미국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조용히 그래서 연락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휴먼에라 히든 디펙트 난 트레이스빌리티, 즉 깜깜하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부족한 저희들이 조금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저희들이 혼자 여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들이 직접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완성차가 좀 더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차들은 닦여놓고 조립공장입니다.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시트벨트, 에어백 이런 시트 가져다가 쪼는 조립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완성차 회사는 도입 결정을 완성차가 합니다. 우리가 이걸 쓰겠어 라고 해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완성차의 의지, 결단이 중요한데 이미 그 회사들은 몇 개, 세계 1위 회사들은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IoT, ICT, 빅데이터로 모든 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싱과 에어백, 시트, 벨트가 다 IoT화가 됩니다. 버스를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버스가 사물 인터넷이 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에어백도 보이는 시대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고가 되고 나면 그 B2B 이력 추적 정보를 기반으로 B2C 정비 이력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됩니다. 안전점검, 보험, 이력, 그리고 그 이력을 기반으로 중고차 매매까지. 그리고 사고조사를 통해서 피드백할 겁니다. 안전 튜닝, 아무 때나 가서 시트 막 만들어 붙이면 안 됩니다. 안 되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재생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어백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단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동차 회사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년 후에는 내 스마트폰으로 내 에어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믿고 사십시오. 그건 못하는 차다 안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 여기 그렇게 많은 회사 나와 있는데 5월 15일 날 오는 회사는 입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그리고 이런 정비 관련 회사들은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별도로 약속을 하는 회사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질문.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게 굉장하게 보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라는 것이 예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조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요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비즈니스 아포튜니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아무 관련된 질문. 이 화면 잠깐만 좀 내주시겠어요? 예. 사실 질문 여기서 하기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안 터집니까? 아닙니다. 재수 없는 경우만 안 터집니다. 예, 그리고 이력 추적, 제조사 입증 전환 미국이니까 가능합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잘 봐보십시오. 에어백 잘 쳐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의 이 제조물 책임법도 바뀔 겁니다. 사실 몇 장의 그림만 일단은 양 올라온 거. 예. 현장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확인 또 확인, 작업자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백이 불량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이게 들어가면 안 터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떠 있더라고요. 예. 이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국토부 차관님, GM 전무님, 이런 분들 저희 팀 배석하에 와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회사에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예. 볼보 사장님도 계시고, 국토부에서 다 오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거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무거워서 잘 안 밀려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안전벨트 철저히 매십시오. 두 번째, 측면 충돌 안 당하려면 교차로에서 신호 잘 보고 가십시오. 저희들은 이미 나이키 뭐 등등이 독점 요구를 해왔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버버리, 휴고보스,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여권, CIA가 찾아왔습니다. 여권 위조 방지에도 들어가는 기술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전운전하십시오.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지금 이력 추적을 위해서 IoT 칩을 아마 장착을 한다는 것 같은데, 네. IoT 칩을 장착을 하면은 그 어느 에어백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안쪽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대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가 있는 쪽에 주로 위치가 될 건데, 그것은 에어백 전문 회사가 기존에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있어요. 스캐닝은 안 하지만 요 자리나 여기 쪽에 들어갈 겁니다. 예. 거기에 칩이 들어갑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저쪽에 핸드폰이나 또 자동차하고 커넥션 돼가지고 결국은 저 위에 서버로 저장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력 추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금 계획이죠, 그게? 사실은 이 기술들은 너무나 쉬운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예. 그래도 그런 게 지금 현재 실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 끝났고, 이제 양산 회사, 에어백 양산 라인에 들어가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양산을 세계 1위 회사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신 우리 조훈식 대표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식 대표님, 가시지 말고 좀 앉아 계시고요. 다른 고객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EV 컴퍼니 대표이신 이후경 대표께서 또한 전기차의 안전입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을,